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인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의 이 사용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CATL의 기업이 눈에 띄었는데요. 국내 기업의 성과는 어땠는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뭐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사용량이 얼마큼 됐는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122.9 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그 사용량이 이제 됐다라고 보여지시면 되고요. 전년 대비로 해서 83.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뭐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그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순위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1등은 CATL이 1등이고요. 그다음에 2등은 LG엔솔, 그다음에 3등이 중국의 BYD, 4등이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 그다음에 국내의 SK온, 그다음에 중국의 CALB, 그다음에 삼성 SDI 순으로 이렇게 이제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약진이 됐다라는 게 가장 특징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내외적인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뭐 보여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의 이제 1분기에 2차 전지 생산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CATL 같은 경우는 41.5 기가와트 아워를 생산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14% 증가하는 수치고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이제 BYD가 14.9 기가와트 아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 대비 224%를 증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CALB 같은 경우도 5.1 기가와트 아워로 해서 전년 대비 17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중국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뭐 증가폭은 뭐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테슬라의 중국 내 판매량이 감소를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증가폭이 상당 부분 좀 감소됐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기업의 1월에서 4월까지 2차 전지 생산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8.3 기가와트 아워 정도 됩니다. 작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는 데 좀 멈췄고요. 그래도 여전히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K온 같은 경우 이제 8.6 기가와트 아워로 해서 작년보다 141% 증가를 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4.9 기가와트 아워로 해서 전년 대비 27%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지금 CATL과 BYD가 1위와 3위를 지금 기록하면서 중국 내의 전기차 시장의 화랑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뭐 중국 관련돼서 뭐 상당히 그 CATL이나 BYD 같은 경우 전부 상당 부분 이제 중국 시장 내에 그 점유율로 인해서 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을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전기 차량이 한 660만 대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중에 330만 대가 중국 내에서 판매가 됐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중국 판매량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중국 내 판매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16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을 중국 업체들이 지금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 해외 수입 업체들의 판매가 상당히 좀 부진하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중국 내 업체들이 상위 10개 회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국 내에서 상위 10개 판매 회사 중에서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개 회사는 중국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위를 하고 있는 업체는 BYD라는 회사입니다. BYD의 이제 전기차 판매량은 2021년도에 39만 대를 판매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대수가 13만 대 정도 되니까요. 그거에 비해서 3배 이상 많은 수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 내에서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사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한 3개 정도를 뭐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전기차가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부품 수가 상당 부분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의 부품 수는 내연기관차의 한 60%에 불과할 만큼 적게 들어가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인데요. 엔진 관련돼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후발로 쫓아가는 업체들이 상당히 엔진을 만드는데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 이런 엔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터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모터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 선두 업체에 쫓아가기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전기차 쪽으로 좀 더 집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배터리 경쟁력이 상당 부분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초기 시장 내에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에 대해서만 이제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 중국 업체들의 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시장 규모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 시설을 확보했고, 그동안에 상당량의 이제 R&D 투자를 통해서 기술 경쟁력도 확보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그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들과는 다르게 이제 커다란 큰 이제 IT 그런 부품이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를 뭐 IT화하는 게, 그러니까 자동차를 IT화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듯이요. 중국 업체도 그러한 그 IT화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스마트폰과 그다음에 차량용 앱 간의 소프트웨어의 호환이 상대적으로 좀 용이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 중국 전기차의 판매가 좀 더 뭐 활발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중국 자동차의 그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수출도 상당 부분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국내에서도 전기 버스 돌아다니시는 거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BYD라고 찍혀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큼 국내에도 BYD 전기 버스가 운행이 될 만큼 상당 부분 수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중국 전기차 수출의 60% 정도가 지금 유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벨기에나 영국, 독일 등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도에 지금 중국에서 수출하는 그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160%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 업체들도 내수에서 이제 수출로 그 활로를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내수 시장도 이미 큰데 거기에다가 수출까지 더 넘어가니까 중국 시장이 정말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판매 부진 여파 때문에 직격탄을 좀 맞았는데요. 또 테슬라는 특히 유럽이나 이제 중국 내 판매량이 또 줄었고 이러한 감소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배경이 뭘까요? 네.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4월 판매가 좀 상당히 좀 줄었습니다. 뭐 10개 상위인지 10개사 중에서 유일하게 4월 판매량이 줄었는데요. 뭐 4월 2차 전지 사용량이 3.5기가와트 아워라고 해서 전월 대비 22.5%가 감소를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지금 3위로 4월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3위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었던 이유는 테슬라의 중국 공장이 중단이 되면서 사용량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4월 달 판매량이 1,500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56,000대에 비해서 뭐 상당 부분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그 매출 부분이 상당 부분 좀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시장 점유율은 아마 향후에 계속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모델을 다양하게 많이 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출시가 증가할수록 테슬라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조금씩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절대 판매 대수는 줄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은 조금씩 낮아진다라고 해도 판매 대수는 계속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중국 관련된 이슈 때문에 조금 줄었다 뿐인 거지, 중국 관련된 특히 이제 6월 1일부터 중국 상하이가 봉쇄가 해제가 되면서 뭐 그러니까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도 가동이 정상화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판매도 사용량도 좀 증가가 될 거기 때문에 매출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국내 배터리 3사의 성장세 또한 또 중국의 향방이 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에 중국 배터리라고 하면 좀 싸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네.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기술 혁신도 이어졌다고 하셨고 네. 이 국가별 경쟁력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통 이제 배터리 보면 두 종류를 크게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내에서 많이 쓰는 이제 3원계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LFP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LFP 배터리는 이제 3원계에 비해서 성능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만큼 같은 용량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더 무게를 많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소형으로 사용하기엔 좀 부적합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 그 LFP 배터리에 대한 이제 기술 혁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LFP의 이제 양극재 관련된 기술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계속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원계 배터리와 어쩌면 성능 측면에서 보면 그 격차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이제 사용처가 지금보다는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LFP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사용에 대한 이제 검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이제 그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에서 저가형 이제 전기차에서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려고 이제 많이 검토를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저가형 이제 모델에는 LFP 배터리를 이제 장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렇게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이제 사용에 대해서 많은 거부감이 좀 줄었다라는 거를 하나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ESS 같이 이제 대규모의 저장 장치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 발달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런 ESS 관련 쪽으로도 이제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ESS용의 LFP 배터리를 최근에 이제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LFP 배터리가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향후에 사용처가 지금보다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증권업계에서는 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1분기는 바닥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에 힘입어서 2분기 비중 확대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전기차 생태계 전환 시대에서 2분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탑픽 종목까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일단 2차 전지에 관련돼서는 계속 자동차가 많이 팔릴수록 시장 규모는 더 커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좋다라고 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3사 완성 업체들이 지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자체 공장뿐만 아니라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로 계속 공장을 진설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미국의 GM이나 그다음에 스텔란티스하고 이제 합작 법인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 이제 포드와 합작 법인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와 합작 법인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각 3개사의 생산 규모 캐파도 상당 부분 이제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30년도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778기가와트 아워, 그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도 465기가와트 아워, 그다음에 삼성 SDI도 374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생산 캐퍼를 가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성차 업체에 대한 완성차 제조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그보다는 아직까지는 이 제조업체에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소재 관련 업체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소재 개발은 필수적인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시장 확대에 따라서 소재 기업의 실적도 같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관련 기업 중에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 좀 탑픽으로 보셔야 될 게 아마 포스코 케미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국내 유일의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양극재 관련돼서 GM과의 학자법인을 통해서 이제 GM에도 납품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극재 관련돼서 계속 뭐 생산 시설을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음극재 관련돼서도 뭐 기존의 이제 흑연에서 이제 인공 흑연을 비롯한 실리콘 흑연 같은 음극재로도 계속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뭐 조금 시장에서 아마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